그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겠죠. 한 위원장이. 예. 한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예. 제가 한 위원장이라고 그러면은 예. 글쎄요. 그 김 비대위원 보고 예. 좀 더 진지하게 예. 또 더 확실하게 사과를 하게 하고 출마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사과하게 하고 예. 비대위원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대위원 지금 뭐 출마를 한다면은 저 그 비대위원 당연히 자연히 그만두는 것으로 되니까.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일단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발언에 대한 사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사과를 거치서는 안 되고 사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뭐 자기 아니다 이 부분은 없었죠. 다른 부분 TK 예. 관련된 발언이 있었죠. 예. 단순 사과가 안 되고 그럼 어떤 사과를 해야 될까요? 확실한 사과를 해야죠. 확실한 사과. 단순 사과 안 되고 확실한 사과를 해야 된다. 예, 확실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직은 사퇴하고 그다음에 마포울은 해야 됩니까? 뭐 그 출마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예. 어떤 뭐 정청래 예. 의원이 워낙 그 기반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출마하는 것은 그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니까 예. 거기에 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까 이제 다른 목적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비유를 했을까요? 그 우선 말이죠. 네.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대변인 역할을 했죠. 네. 저는 뭐 그런 그 발언하는 것이 그 두 분과의 그 충분한 그 수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으로 그 파악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예. 상당한 수의 과정 끝에 마리 앙뚜아네트란 말이 의도적인 나온 거다. 그 발언이죠. 그 단순히 그 실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1월 그 둘째 주에 나온 그 갤럽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그 어떤 정부 심판론이 또 정부 지원론보다도 그 16%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한 3주일 그 경과할 때까지 그 16%의 그 차가 네.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래서 뭐 그런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중도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네. 그래서 그 폭발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차별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이런 분석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마도 다음 정치적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분석인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차별화 전략 속에는 단순히 총선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대선까지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 대선까지 있는 거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부의 그 친윤 조직을 자기 휘하로 끌어들인 것이라든지 그에 대선 행보에 그 관심이 없으면은 네. 어떻게 그런 그 일을 하겠습니까? 조직을 다 끌어들이고. 예, 그 조직을 또 단순히 그쪽에 그 신망을 더 얻는 것이 아니고 예. 친윤 조직을 반윤 조직으로 바꾸면서 한동훈 조직으로 끌어들인 것은 예. 그것은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열심히 이제 그쪽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김경률 비대위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시킬까요? 글쎄요. 본인의 오른팔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나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을. 그러나 제가 김 비대위원을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네,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개인 정치, 자기 정치, 이게 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윤 대통령과의 그 차별화를 통해서 네. 살아날 길은 자기가 그 대선 주자로서 살아남아가지고 대권을 지위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네. 그렇게
외길을 그 개수해서 갔습니다만은 네. 이거 이래 가지고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또 대통령실에 네. 오찬 모임에도 참석하고 네. 막 그런 이제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좀 더 지혜롭게 이 그 대권 주자로서의 그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그 막 굳히려는 막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권 주자로 자기 위치를 확실히 굳히기에 예, 들어갔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 확장력이 없다라는 것이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두 가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꼽으라면 하나는 인사정책, 또 하나는 이제 중도 확장에 대한 아쉬움 표명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 확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중도 확장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하죠. 네. 뭐 자기는 뭐 그 약자편에 살고 싶다, 뭐 그런 그 말씀도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면담이라든가 그런 일정도 그렇게 잡고 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성장 환경이나 또 가족 배경 막 그런 네. 걸 보면은 중도 확장의 그 어떤 한계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네. 그 조금 더 지나서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점에서 그 중도 확장을 그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 공천 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당하지 않고 이 당에 남기로 결정도 했습니다. 그 유승민 전 대표의 총선 역할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뭐 순전히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유 의원도 참 그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막 과도할 정도로 그 윤 대통령을 그 비판하고 했죠. 네. 그러나 이제 이 하나의 그 총선 국면에서 그 국민의힘이 그 좀 더 단합하기 위해서는 네. 유 의원이 그 국힘당 속으로 들어가고 국힘당에서도 네. 또 그런 유 의원을 그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컨대 저 언론 보도상으로는 경기도 오산 출마설 뭐 이런 게 이제 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본인 스스로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어떻게 무슨 유 역할을 해야 될까요? 유 의원을 그 안민석 의원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네. 그 두 분을 같은 반열에 두고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 분은 대선 후보고, 예. 아니 꼭 대선 후보라는 것이 아니고 예. 각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장점이 다 다른데. 정치적 그 컨텐츠의 그 뭐 질이나 양으로 볼 때 네. 유 의원은 그 월등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안 의원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닌 변명은 걸로.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